2호선과 동해선 간 환승 통로가 길 것이 우려되자 철도청에서는 2호선 역사를 동해선 쪽으로 150m에서 200m 정도 옮겨오기를 원했고, 부산교통공단에서는 반대로 동해선 역사를 수비 삼거리 쪽으로 옮기기를 요구해 두 기관 사이에 줄다리기가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대체 왜 그랬는지 부산 2호선의 비밀 두 번째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편에 이어서 소개하는 부산 2호선의 비밀. 지난 영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부산 2호선은 동해선 광역전철과 따로 분리되면서 우동, 지금의 센텀시티역까지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여름 피서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해수욕장을 지나지 않고 1994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해운대 신시가지 쪽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1991년 부산광역시는 이 지하철 2호선을 해운대 신시가지, 좌동까지 연결해줄 것을 교통부에 건의했고, 이 부분이 받아들여져 2호선은 좌동, 지금의 상산역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해운대 신시가지의 조성은 1986년부터 계획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도시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우동까지로만 결정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처럼 원래 이 구간은 동해남부선 활용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가 이 부분이 빠지면서 우동까지로 단축된 것이기는 하나, 어쨌든 뒤늦게서야 좌동까지로의 연장을 건의했다는 대해서 이 당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산 2호선은 장산역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구간은 노선 변경이 잦았는데 바로 이 센텀시티역을 전후로 한 구간이었습니다. 한편 2호선의 일부였다가 분리된 이 부전에서 송정을 지나 울산 방면으로 가는 동해남부선의 복선 전철화, 이 중에서 부전에서 송정까지는 도시철도로의 역할까지 하기로 하고 1994년에 착공, 1997년에 완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선 외곽 이설 논란에 부딪혀 이 부분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 동해남부선 해운대에서 송정 구간은 이렇게 청사포를 경유하는 노선이었습니다. 이 기존 노선 활용안 외에도 노선 변경안이 굉장히 많았는데 반송을 통과하는 안, 2호선과 병행하는 안, 해운대 신시가지 외곽을 통과하는 안이 있었습니다. 1993년 철도청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찬성한다는 이유로 반송을 통과하는 안으로 결정하려고 하였고, 부산시에서는 이를 반대하면서 노선 선정 갈등이 이어졌으나 결국 1994년 해운대 신시가지 외곽을 통과하는 안이 확정됩니다. 이렇게 동해남부선, 지금의 동해선 경로가 확정되면서 센텀시티 구간 내 2호선 노선 변경도 이어졌습니다. 지금의 부산 센텀시티가 있는 이곳은 서울 여의도와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공항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1963년에는 부산국제공항이 되었고 1976년 김해국제공항이 개항하면서 민간공항 기능이 김해공항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이곳은 1996년에 폐항됩니다. 이후에 개발되어 조성된 것이 지금의 센텀시티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를 수영 비행장이라고도 했는데 지금은 사라졌지만 현재의 올림픽 교차로를 옛날에는 수비 삼거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곳의 명칭을 수비 삼거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원래 부산 2호선의 초기 계획은 이 수영 비행장 외곽을 통과할 계획으로 밀락역을 지난 다음 에이펙로를 통과, 수비 삼거리에서 커브를 틀어 가칭 올림픽 동산역을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동해선의 이설 계획이 확정되자 동해선과의 연계를 위해 노선을 조정하는데 수영 비행장 지하를 관통한 다음 동해선과의 환승 역사를 건설하며 수영 비행장 한복판에도 역을 추가하기로 합니다. 이 역이 지금의 센텀시티역이고 이 역이 지금의 백스코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 동해선역과 2호선역 간 거리가 길어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서는 아예 이 동해선을 센텀시티 내로 이설하고 센텀시티역에서 2호선과 바로 교차, 환승역을 만드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환승 길이가 짧아졌겠지만 이렇게 하면 철도 부지가 센텀시티 부지 내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많아져 부지 상당 부분이 쓸모없게 되고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어 이 동해선 센텀시티역 이설안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이 2호선 동해선 백스코역의 위치를 서로 유리한 곳으로 옮겨달라는 철도청과 부산교통공단과의 줄다리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동해선 역사를 수비 삼거리 쪽으로 옮기면 아파트 단지가 바로 맞닿아 있어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우려될 것이 예상되니 2호선 역사를 동해선 쪽으로 150m에서 200m 정도 옮겨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부산교통공단 측에서는 수비 삼거리가 교통량이 많고 역을 동해선 쪽으로 옮길 경우 곡선 구간 내에 정거장을 만들어야 하는데 역사 설치나 승객 안전에 우려가 있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두 기관 간의 입장차는 줄어들지 않았고 2호선은 수비 삼거리에, 동해선은 지금의 위치에 세워져 두 역을 잇는 264m의 기나긴 환승통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이보다 더 불편한 환승역들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당시 기준으로 환승길이 264m면 환승통로가 상당히 긴 편에 속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복잡한 과정 끝에 부산 2호선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1단계 구간, 호포역에서 서면역 구간은 1991년에 착공하였습니다. 2단계 구간인 서면역에서 장산역 구간은 앞서 소개한 센텀시티 내 노선 변경 등의 영향으로 착공이 미뤄져 1994년에서야 착공했습니다. 1단계 구간이 착공할 당시에 예상 완공 시점은 1995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정률은 예상보다 많이 늦어졌고 집안 침하 사고도 잇따르고 이에 따른 공사 중단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특히 호포 차량기지의 경우 양산시, 당시 양산군에서 개발 제한 구역 내 행위 허가 승인을 유보하는 바람에 오랜 기간 표류해 1994년 2월까지도 착공을 하지 못했고 1단계 구간 개통 지연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2단계 구간 역시 집안 침하 사고 등 공사 중 사고가 많이 일어났는데 특히 밀락동에서 수비 삼거리 구간의 경우 IMF 외환위기 여파로 공사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2호선의 최초 개통은 1단계 구간인 호포역에서 서면역 구간이었습니다. 1995년에 완공한다고 했으나 1999년 6월에서야 개통했으니 3년 이상 개통이 지연된 것이며 공사 기간은 8년 정도나 되었습니다. 2단계 구간의 경우 1단계 정도로 심한 개통 연기는 다행히도 아니었는데 2001년 8월에는 금년산역까지, 2002년 1월에는 광안역까지 개통했으며 2002년 8월에 장산역까지 개통함에 따라 부산 2호선 호포역에서 장산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나긴 부산 2호선 공사 기간 동안은 도로 정체도 만만치 않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앞서 살펴보았듯이 일부 구간은 혼자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 시간대 지나면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까지도 운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2호선 공사 기간 동안에는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가야대로와 같이 도로폭을 확장하는 공사가 함께 이루어졌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부산 2호선 공사에 따른 대안으로 운행하기 시작한 동서통근열차와 도시통근열차 2호선 개통 전까지는 부산 외곽 지역에서 부산 도심을 빠르게 연결한다는 장점으로 인해 부산 시민의 출퇴근 용도로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부산 2호선의 완전 개통 이후에는 이용객이 급감했고 부산 2호선과 성격이 겹치는 구포에서 해운대 구간의 동서통근열차는 2호선이 개통한 2002년 12월에 폐지됩니다. 다만 도시통근열차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통일호 폐지 이후에도 통근열차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다가 2006년 11월에 폐지됩니다. 통근열차 운행을 위해 개업한 이러한 작은 역들은 통근열차 폐지 이후 부전에서 포항을 오가는 완행,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하다가 2011년 모두 열차가 정차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는 2호선 계획의 일부였던 동해선 광역전철, 기나긴 공사와 개통 연기 끝에 일광역까지가 2016년에서야 개통합니다. 이때 안락, 제송역과 같이 과거에 동서, 도시통근열차 운행을 위해 만들었다가 2011년 여객 취급이 중단된 역들도 광역전철 역사로 다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편에 걸쳐서 부산 2호선의 개통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부산 2호선의 비밀은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